1920년 한스 크로이츠펠트는 베르타라는 23세 여자 환자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베르타는 치매가 있으면서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르타는 걸을 수 없게 되었고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미친 듯이 웃곤 했습니다. 이후 열에 시달리던 환자는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크로이츠펠트는 그녀의 뇌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크로이츠펠트는 베르타의 뇌를 얇게 절단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검사했는데 모든 부위에서 죽은 신경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베르타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신경질환은 좁은 부위에 국한된 병변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검사 결과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같은 해 독일 신경학자 알폰스 마리아 야코프는 크로이츠펠트가 베르타에게서 관찰한 내용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들 역시 보행 능력을 상실했고 다지의 경련을 일으켰으며 죽기 전에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는 크로이츠펠트와 자신이 같은 병을 봤다고 믿었습니다. 수년 후 신경학자가 야곱의 연구를 검토한 후 이 병을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은 해면상 뇌병증, 즉 뇌조직에 구멍이 뚫리는 질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들은 이 병이 왜 생기는지를 몰랐습니다. 환자들이 감염 등 어떠한 병의 증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6년 칼턴 가이두석은 파푸아뉴기니 포레족이 앓던 구루병에 대해서 연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는 웃는 죽음이라는 뜻의 구루병이 죽은 사람의 뇌를 먹는 풍습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가이두색은 구루와 크루츠펠트 야콥병과 같은 해명상 뇌병증은 결국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티크바 알퍼는 양에서 생기는 해면상 뇌병증인 스크래피 병원체에 대해서 방사선을 쬐는 실험을 했습니다. 스크래피의 병원체는 방사선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병원체가 바이러스보다 더 작고 간단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병원체는 자외선 아래에서도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DNA는 자외선 아래에서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병원체가 DNA 없이도 감염력을 가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997년 10월 스탠리 프루시너 교수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해면상 뇌증, 즉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구루병, 그리고 양에서 발생하는 스크래피 등을 일으키는 감염인자가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무생물인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프루시너는 방사선으로 이를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티크바 알포의 연구 성과를 읽고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DNA가 아닌 어떤 단백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프루시너는 괴팍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자기의 연구소에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놓고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소량의 물질로부터 소량의 물질을 분리해내는 것이 전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1980년대에 5,000배 농축된 병원체를 분리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것에 프리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프리온은 단백질을 뜻하는 프로테인에서 PR을, 감염성을 뜻하는 infectious에서 I를 따고 입자를 뜻하는 전미사 on을 붙여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단백질은 긴 리본 형태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후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3차원적 형태가 되도록 꼬입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오직 한 가지 형태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프리온 단백질은 두 가지 형태를 띠는데 한 가지는 정상이지만 다른 하나는 감염성이 있으며 치명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비정상 프리온이 나타나게 되면은 3차원적 형태가 변해서 주위에 있는 정상 프리온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 프리온이 악성화되어서 다시 주위의 정상 프리온 단백질과 결합하여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변형된 프리온을 포함한 세포는 제 기능을 잃고 죽게 됩니다. 세포가 사멸한 자리는 텅 빈 공간만 남게 되므로 환자의 뇌조직은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가 됩니다. CJD 환자의 뇌 MRI에서는 뇌내 피질, 기저핵, 그리고 소뇌가 침범당하게 됩니다. 뇌내 피질은 치매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기저핵은 운동장애, 소뇌는 보행장애를 나타내게 됩니다. 뇌내 피질은 특징적으로 인슐라와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그리고 슈페리어 프론탈 자이러스 등을 침범하게 됩니다. 기저핵은 포데이트와 푸타멘을 특징적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소뇌는 위축을 일으키게 됩니다. CJD의 확실한 치료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루시너 박사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헌팅턴병과 알츠하이머병 등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프리온 질환의 치료는 위 질환들의 치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과장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증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병에 저항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